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다양한 감염 경로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전남 동부권에서만 지금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가요? 네, 밤사이 광주에서는 2명, 전남에서는 10명,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 순천에서 확진자가 집중됐는데요. 이 순천에서만 6명의 지역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의 가족인데 어머니와 할머니, 동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순천 별량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마을 전체에 격리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이 마을과 관련한 확진자도 1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또 기존 감염 경로인 광양의 한 기업체와 관련한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의 접촉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역 감염자는 지난 16일 33명, 17일 24명, 어제는 하루에만 35명을 기록했는데요. 광주시는 오늘부터 방역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에서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의 경우에도 인원과 좌석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집회 시위와 대규모 콘서트 등의 행사는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합니다.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과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하면 광주의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데요. 인구나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부산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지역별 누적 확진자 현황입니다. 환자 수로만 보면 광주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도 살펴봤습니다.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이 속출했던 대구, 경북, 서울, 경기에 이어 5번째로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부산보다 환자 발생률이 배 이상 높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학병원발 집단 감염까지 나타나면서 타 지역보다 검사 대상이 많은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광주시 인구의 13.5%에 대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도 우리가 검진율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그 발견율도 좀 높지 않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광주시의 방역 관리와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은 뒤늦게 방역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등 광주시의 방역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습니다. 성림 침례교회발 확산 등 전파 우려가 큰 종교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도 미흡했습니다. 사실상 광주 전남이 코로나19 4차 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선제적인 검사와 대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후로 무증상 환자 비율이 높아진 만큼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환자가 상당수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 광주시의 방역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호남권과 대구, 경북권을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하고 남부 경제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은 대구, 광주를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4조 원대의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구례 지역 주민들이 수해 발생 100일을 맞이해서 댐 방류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100일이 지나도록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어제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등재하는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전남대 총장 임용 후보자 연구윤리검증위원회도 이런 사항을 알았지만 연구윤리 위반 사항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 연구윤리검증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주 동안 1순위 후보인 정성택 교수의 연구 실적물을 검증했습니다. 대상이 된 학술 논문은 KBS가 검증한 것과 동일한 83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 정 후보자의 연구 실적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자 해당 논문을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증위원장은 연구 업적의 학내 등록은 행정적 절차고 연구 책임자의 몫이기 때문에 연구자료검증위원회에서 논할 내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전남대 내부 규정과 교육부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위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실적에 대한 진위 여부는 위원회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위원회에서 왜 이랬느냐, 왜 이렇게 거기다가 잘못 등재했느냐. 위원회는 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은 위원회의 검사에서는 70%에 가까운 문장 유사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으나 후보 물질과 검증에 이용된 세포주 수가 다르고 연구 결과도 달라 표절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들은 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안팎의 이견이 있는 만큼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전남대 총장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대학 측의 총장 임용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전남대 총장 후보 1순위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윤리검증위원회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 측의 총장 추천을 철회하고 회의록과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또 교육부가 대학의 결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윤리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을비치고는 양도 꽤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저녁 무렵쯤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입니다. 비도 오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낮 기온만큼 높습니다. 광주가 현재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20도, 보성 19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영암과 강진, 장흥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후에 물결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내일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시 운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을 화물차로 치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54살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에 정차 금지 지대를 표시해서 꼬리 물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에서는 주요 물가 가운데 공공요금인 하수도료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자료를 보면 올해 광주의 하수도료는 20세제곱미터에 7,200원으로 지난 2011년보다 71%가 올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50%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36%가 올라 외식 물가 중 가장 많이 올랐고 짜장면과 김치찌개는 각각 35%와 31%가 올랐습니다. 광주은행이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서 설치한 포용 금융센터의 고객 10명 가운데 4명의 신용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 1년 동안 포용 금융을 이용한 고객 500여 명의 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44%인 218명의 신용 등급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개점 1년 동안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 계층에게 14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280명에게 무료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에는 주택 45만 채 가운데 12.9%인 5만 8천 채가 외지인들의 소유였습니다. 전남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율은 14.9%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주는 남구로 13.7%였고 전남은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로 26%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